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다른 교과서 출판사의 우리말의 어휘에 대해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다양한 어휘의 종류를 공부했었죠. 그래서 오늘 어떤 출판사 가지고 어휘를 살펴볼 거냐면요, 교학사 남미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재교육 박영목과 또 교학사 남미영의 어휘를 비교해 보시고 여러분이 어휘에 대해서 배경 지식을 엄청 늘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천재교육 박영목에서 배웠다시피 어휘의 종류에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은어, 유행어, 방어, 표준어, 전문어 등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도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더 많은 어휘를 여러분이 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말의 어휘입니다. 이 어휘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했다시피 단어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일정한 특성에 따라서 묶어놓은 집합이에요. 이게 어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단수치고 끝내기가 강하군요. 대마가 쫓깁니다. 아직 미생입니다. 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AI 로봇과 이제 바둑 기사가 같이 이제 바둑을 두고 있죠. 그런 지금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 단순한 끝내기, 대마, 미생 이런 용어들 여러분 뜻 모르시죠? 자, 이런 것들을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전문어라고 합니다. 전문어. 어떤 특정 분야에서만 쓰이는 말이죠.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면 그 어휘의 뜻을 알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 말들은 어떤 분야에서 쓰이는가 그랬죠? 이건 이제 바둑 분야에서 쓰이는 어휘입니다. 그리고 우리말에서 이 말의 뜻을 아는 친구는 얼마 되는가 했죠? 거의 없겠죠. 하지만 바둑 동아리 또는 어렸을 때부터 바둑 학원, 기원이라고 하죠. 거기에 다녔던 친구들이라면 이 바둑 관련된 전문 용어를 잘 알겠죠. 이렇게 우리가 어떤 특정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특정 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해서 어휘를 많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1학년 때는 자유학년제죠. 그래서 1년 동안 자기의 어떤 꿈, 진로, 꿈, 끼 이런 것들을 탐색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이 다양한 직업들을 공부를 하면서 그 직업 관련된 전문 어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파악하는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의 꿈을 좀 더 빠르게 또 정확히 이룰 수 있는 어떤 그 배경이 되는 거죠. 토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얼른 꿈을 정하셔갖고 그 꿈 관련된 전문 어휘를 많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잘 기억하면서 계속 수업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제 전문 어휘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문제 발견하기 그랬죠. 일상생활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넌 레알 즉 덕후구나. 이제 중학생이니 열공하려고. 덕가충하느라 늦어서 미안해. 괜찮아. 나도 좀 늦었어. 있죠. 여기서 레알, 덕후, 열공, 복합충이 나와 있죠. 자, 이런 여러분 어휘들 잘 알겠죠. 레알은 리얼 해서 이제 영어에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유행어죠.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레알, 정말, 넌 정말, 덕후. 덕후는 이제 일본 오타쿠에서 온 말이에요. 일본 오타쿠에서 온 말인데 어떤 특정 분야를 깊게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일본어의 오타쿠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덕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유행어죠. 이제 중학생이 열공하려고 열심히 공부, 이걸 줄임말이죠. 그리고
버카충. 이건 버스카드 충전. 이것도 줄임말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10대들이 사용하는 유행어인데, 물론 이제 이런 레알, 덕후, 열공, 버카충 모두 한물간 유행어이긴 하죠. 하지만 이런 유행어들의 특성을 보게 되면 보통 영어 또는 일본어 이런 외래어에서 온 말들을 사용하거나 또는 열공, 버카충처럼 줄임말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들 가운데 알고 있는 말을 말해보자 있죠. 여러분 다 이거 다 아시는 표현이실 것이고요. 이 말들이 모두 일상상 널리 쓰이는 말보다 있죠. 버카충은 지금도 쓰이는 것 같아요. 열공도 쓰이는 것 같고. 근데 레알은 잘 요즘에 안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파악할 수 있겠고요. 그럼 이런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말로 세대차를 느끼게 한다에 대한 그렇다 응답률이죠. 보시면 20대 같은 경우는 47.2%, 30대는 52.2%, 40대 60.3%. 점점 세대별로 해가지고 세대차를 느끼는 정도가 점점 커지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도표를 보고 알게 된 점과 느낀 점은 무엇인가 했죠. 그래서 이 도표를 보고 알게 된 점은 뭐예요? 세대가 높아질수록 세대 차이는 커지죠. 그거 이를 통해 느낀 점 뭡니까? 우리가 어른들과 대화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 대화할 때는 배려하며 소통해야겠다. 지금 뭐예요? 알기 쉬운 말로 써야 하는 거죠. 그러지 않고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유행어 이런 것들 사용하게 되면 때에 따라서는 세대가 높아질수록 의사소통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어른 세대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여러분이 바꾸어서 표현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말 어휘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는 글이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방언, 표준어, 유행어, 언어, 전문어 이에 대한 소개하는 글입니다. 어휘의 체계 양상을 탐구하며 읽어보자 했죠. 우리말 어휘의 풍경, 우리말 어휘는 어떤 풍경에 있느냐, 모습이 있느냐. 강사나 우리 사회에는 회사원, 의사, 소방관처럼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있지. 이 회사원, 의사가, 소방관이 사용하는 어휘가 전문어죠. 우리가 쓰는 말도 그렇게 다양한 유형은 아니지 않을까? 그럼 지금부터 우리말 어휘의 모습을 들어보기로 하자. 고유어와 한자어, 외래어. 국어 어휘는 생겨난 유래가 다 같지는 않다. 이 유래라는 것은 기원이죠. 원인이죠. 국어 어휘가 만들어지게 된 어떤 기원, 어떤 근원, 이유, 원인 이런 건 다 같지 않다는 거죠. 각각 고유어나 한자나 외래어가 생겨난 이유가 다르다는 거죠. 우선 달리기처럼 본래부터 우리말에 있던 고유어가 있어. 아주 소중한 말이죠. 그리고 경주처럼 한자를 이용할 만든 한자가 있고 레이스처럼 외국에서 들어온 외래어가 있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말에 일단 어휘에는 고유어와 한자, 외래어가 있죠. 여기 보면 친구 3명이 지금 앉아있는 벤치에 점심으로 뭘 먹을까? 이랬죠. 비빔밥 이건 고유어죠. 냉면 이거 한자어죠. 햄버거 이거 외래어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말한 단어를 고유어, 한자, 외래어 나눠보자 했죠.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비빔밥은 고유어, 냉면은 한자, 그리고 햄버거는 외래어가 되겠죠. 이와 같은 어원의 음식이면 더 말해보자 했죠. 차라리 콩국수 말고도 김치찌개, 보리밥, 도토리묵,
이런 게 있겠죠. 이 도토리 딱 하면 선생님 떠오르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이웃집 토토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을 모두 다 보면요,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성이 막 불러일으켜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회가 된다면 미야자키 하야오의 뭐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벼랑이의 포뇨라든지 또는 이웃집 토토로 이런 것들 보면서 여러분의 감성을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식단 탕수육에서 이제 이거 한자어를 쓰라는 거예요. 사실 식단 이게 한자잖아요. 차림 이건 고요고, 메뉴 이거 외래어거든요. 그 탕수육 말고도 뭐 팔부채 또 있고 우동 등등이 있죠. 이 우동은 일본어에서 온 거예요. 일본어의 우돈이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뭐 팔부채 한자인 거 아시죠? 외래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 왜 이게 일본에서 왔는데 한자어냐? 일본도 한자 문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우돈도 이제 한자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본에 갔다가 일본에서 우돈이라고 해서 이제 한국으로 왔으니까 그건 따지고 보면 한자어죠. 피자, 그 다음에 뭐 스파게티 또는 뭐 파스타, 스테이크 이런 것들이 이제 외래어인 것이죠. 그래서 고유 한자 외래어 이렇게 우리가 음식 이름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럼 나의 연세 잔치와 파티처럼 어원이 다르지만 비슷한 뜻의 말들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말들도 쓰임이 항상 같지는 않으므로 상황에 맞게 잘 골라서 쓰는 것이 중요하단다 했죠. 이제 나의 연세 잔치 파티는 여러분이 예전에 천재교육 박영목에서 배웠다시피 유의어라고 합니다. 유의어. 즉 뜻이 비슷한 단어들이죠. 근데 이것들은 약간의 쓰임이 달라요. 그걸 살펴봅시다. 자, 보시면 이게 아까도 말했다시피 유의어죠. 근데 이 쓰임이 항상 같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다음 문장에 잘 어울리는 단어를 골라보자 했죠. 우리 할머니 나이 연세 중에 연세죠. 연세가 무척 많으셔. 너희 아빠 이름 성함이 뭐야? 성함이죠. 동네 돼지를 잡아 한바탕 잔치 파티를 열었다. 잔치겠죠. 보라는 멋진 자세 포즈로 사진 찍었다. 포즈겠죠. 자, 이렇게 어떤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 단어들을 유의어라고 하는데 이 유의어는 쓰임 달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유 한자 의의를 살펴봤고요. 방언과 표준어입니다. 이 방언을 흔히 사투리라고 한다고 했죠. 사투리. 그래서 이 사투리는 여러분 효과가 있다고 했죠. 네 가지 효과. 첫 번째가 생동감, 현장감. 마치 눈앞에서 그 지역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두 번째, 향토적, 소속적 느낌. 시골의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실성이 느껴진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친근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정말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표준어를 많이 쓰려고 하죠. 그죠? 서울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제가 말했다시피 예전에 강의에서 말했다시피 표준어도 결국은 서울, 경기도 방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어떤 지역의 사투리, 방언을 소중하게 가꾸고 이걸 잘 알고 있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다음에서 학생은 모두 정답을 알고 있어. 그런데도 각각 다르게 답한 까닭은 무엇일까 했죠. 우리가 천재교육 박영목에서는 옥수수에 대해서 다양한 방언을 공부했죠. 여기서는 콩나물에 대한 방언이에요. 콩에 물을 줘 자라게 한 나무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콩나물, 콩지름, 콩길금 했죠. 우리는 모두 국어를 사용하지만 각 지역마다 말은 조금씩 달라. 이게 방언이죠. 각 지역에서 쓰는 고유한 말을 방언, 사투리라고 해.
예를 들어 콩나물은 각 방언에서 콩나물, 콩지름, 콩길금, 콩기름 등 여러 가지로 부른단다. 그런데 이렇게 한 가지 이상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면 불편할 수 있겠죠. 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니까. 그 단어의 뜻이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우리가 콩기름을 콩에서 짠 기름이다 라고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이게 콩나물인데. 그렇죠? 그래서 콩나물처럼 공통을 쓸 말을 정하는데 이를 표준어라고 해. 표준어는 정의가 있어요, 여러분. 표준어의 정의는 뭐냐면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사용하는 현대 서로 말이죠. 이게 표준어 규정에서 나오는 표준어의 정의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런 방언과 표준어는 모두 우리의 국어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소중한 존재란다. 분명히 선생님이 강조하지만 방언, 사투리 정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지역의 방언과 사투리를 소중히 가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방언과 표준어를 각각 어떤 경우에 쓰면 좋을지 말하기로 했죠. 방언은 집에서 가족과 대화할 때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문학작품이나 영화에서도 이런 방언이나 사투리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표준어는 아나운서가 뉴스를 진행할 때 사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연설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또는 신문기자가 기사를 쓸 때도 우리가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은어와 유행어입니다. 다음 장면에 엄마는 딸의 말 이해했을까? 아니요. 만약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 가사는 무엇일까? 이 청소년 세대의 은어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죠. 자, 우리 피방 갈까 했잖아요. 이건 부모님이 이제 피방이 PC방이라는 걸 알게 되면 PC방 못 가게 하겠죠. 근데 사실 피방이 PC방인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어른들 중에서. 근데 아무튼 이 엄마는 잘 모르나 봐요. 그래서 피방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은어를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집단 간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제 은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 이 게임 꿀잼 뭐예요? 꿀은 달콤하다는 의미고 잼은 재미를 줄인 말이잖아요. 정말 달콤할 정도로 재미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건 유행어죠. 헐, 이것도 유행어죠. 그래서 너도 엄마가 모르도록 친구들과 말할 때 PC방을 피방이라 한 적은 없니? 했죠. 이와 같이 특정 집단에서 비밀 유지를 위하여 특정 집단 비밀 유지를 위하여 쓰는 말을 은어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이게 은어의 정의죠. 정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아까 피방은 은어이고 꿀잼헐은 유행어다. 그런데 이 대화에서 꿀잼헐은 비밀 유지를 위하여 쓰는 말이 아니지. 즉 은어가 아니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쓴 말이야. 이와 같이 비교적 짧은 시기에 걸쳐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는 말, 이걸 유행어라고 한다. 그래서 유행어의 정의죠. 여러분 이 오른쪽에 보시면 신만이, 이 신만이는 우리 인상 같은 것을 캐러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인상 캐러 다니는 사람들, 인상 채집 한 사람들인데 이거 신만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의 은어에는 어인만, 이게 우두머리고 산개, 이게 호랑이고 마대, 지팡이, 넙대는 공을 의미하고 왕초는 큰 산상을 의미한대요. 그리고 우리 남학생들 군대 은어에는 왕구가 최고 선임병사, 짬찌가 신병, 깔깔이가 방한복. 이 방한복은 추위를 방어하는 옷이라는 뜻이야. 방한복, 상의, 내피 등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신만이라고 하는 집단에서 또는
군대라는 집단에서 사용하는 말들, 이 언어가 있다는 거죠. 이건 다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인 말씀했었죠. 청소년이 즐겨 쓰는 언어와 유행을 더 많이 그렸죠. 그 선생님이 친구에게 많이 물어봤는데 그 중에 제가 일일일강 요걸 제가요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하루에 한 번 새우깡을 먹자는 건가? 전 그런 건 줄 알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비의 2017년도인가? 그때 나왔던 노래가 최근에 붐이 되면서 하루에 한 번 이 비의 깡을 들어야 한다. 이런 내용에서 이제 일일일강이 유행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일일일강 유행어 말고도 요즘 유행어 뭐가 있어요? 그 우리가 어른 세대가 자기 어릴 때를 회상하면서 훈계하는 말로 이런 말 하죠. 나 때는 말이야 어떻게 했는데 너는 왜 이러냐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래서 나 때는 말이야를 했죠. 그리고 우리 귀여운 강아지 멍멍이 그 애완견 이걸 표현하는 말이 댕댕이죠. 이 댕댕이가 이렇게 하면 멍멍이잖아요. 그래서 멍멍이의 어떤 글자와 유사자에서 댕댕이 이러죠. 그럼 이제 이렇게 강아지를 가리키는 단어죠. 또는 개꿀은 뭐예요? 개는 정말 매우 아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사이고 꿀은 뭐예요? 달콤한 거죠. 개꿀이다 하면 정말 달콤하다, 정말 좋다 이런 의미를 쓰이는 것이죠. 이 유행어는 좀 가슴이 아파요. 이 스몬비는 스마트폰 플러스 좀비거든요. 스마트폰을 하는 좀비인데 여러분 길거리에서 왕왕 자주 볼 수 있어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루 종일 이 스마트만 보는 사람 이게 스마트 좀비예요. 이건 정말 큰 문제예요. 사회 문제죠. 이렇게 유행어는 때로는 사회의 어떤 문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길거리 걸어다니면서 스마트폰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위험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눈의 건강도 해치게 되니까 적절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유행어들이에요. 자, 그 다음 전문어죠. 다음 중계방송에 사용하는 파일럿, 브레이커는 봅슬레이 경기에 쓰이는 용어야. 특정 분야에 사용되는 용어죠. 이와 같은 특정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의미를 쓰이는 말을 전문어라고 해.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다양한 전문 분야가 발달하면서 전문어도 매우 많이 쓰이고 있단다. 네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품사, 방정식, 안단테. 품사는 국어 분야에서 쓰이는 전문어고 방정식은 수학 분야, 안단테는 음악 분야에 쓰이는 전문어죠. 이런 말들은 전문적인 정보를 주고받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 3과목을 골라서 그 과목에 쓰이는 전문어를 5개씩 소개해보려 했죠. 국어. 선생님 국어 쌤입니까? 온율, 주제, 또는 파생, 합성, 서술 이런 것도 있겠죠. 수학 분야는 방정식, 당식, 함수, 미적분, 확률 이런 것도 있겠죠. 미술 분야는 르네상스, 바로크, 소묘, 하이퍼 리얼리즘, 인상주의 등등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특정 과목에 대해서 다양한 전문어를 알면 할수록 그 분야, 그 과목을 잘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간단합니다.
공부는 그 자기가 어려워하는 과목의 어휘, 전문어를 끊임없이 공부하고 많이 알면 돼요. 많이 안다는 것은 그 과목의 전문어를 많이 안다는 것은 그 과목을 잘한다는 것의 반증이니까. 거꾸로 말하면 그 과목을 못하는 학생들 보면요, 그 과목에 쓰이는 전문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전문어는 어려운 외래어나 한자로 된 말이 많아서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겪기도 해. 따라서 그 말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좀 더 쉬운 말을 쓰는 노력도 필요하죠. 하지만 전문어는 그 특정 분야에 사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굳이 일반인들을 고려하면서 전문어를 쉬운 말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은 잘 안 한다는 거. 그것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전문어 왜 사용하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단어를 딱 간단하게 말해야 하는데, 우리 쉽게 풀어 쓰려고 하면 길게 말해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짧게 표현하기 위해서,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전문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다음 각 분야의 전문어를 다른 말로 바꾸내다. 어떤 말을 더 이해하기 쉬운 말을 얘기했죠. 이 의학 분야에 쓰이는 말이 이하선이에요. 이하선. 이하선은 귀 밑 샘을 가리키는 말이죠. 귀 밑에 있는 샘을 가리키는 건데, 이걸 이하선이라고 하죠. 그리고 지리 분야에 쓰는 게 원해인데, 이게 먼 바다야. 그 동물의 동면은 겨울잠이야.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어때요? 이하선은 글자 수도 똑같지만 원해 동면은 이 쉽게 플러스 말 오히려 글자 수가 길죠.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빠르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전문을 사용한다는 것, 그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우리말에 다양한 유형의 어휘가 있어. 따라서 그 특성에 맞게 쓰는 것이 중요하단다. 노잼, 유행어죠. 쩐다, 엄지척, 다 유행어죠. 처럼 청소년끼리 잘 쓰는 은어 유행어를 어른과 대화할 때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쓸 수 없겠지. 그러면 누구와 대화하는지 어떤 자리 등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말을 가려 쓰는 지혜가 필요하단다 하면서 이렇게 마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하선 원의 도면, 이렇게 어휘가 나와 있죠. 뜻이. 자, 우리가 이렇게 오늘 천재교육 박영국에 이어서 교과서 남미형의 교과서를 보면서 또 다양한 어휘의 종류를 복습하고 또 다양한 어휘의 애를 우리가 또 알 수 있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다양한 출판사에 나와 있는 어휘를 보면서 어휘에 대한 배경 지식을 늘려가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